안녕하십니까. 한자 강사 김성훈입니다. 오늘 생활 한자어로 어휘력 늘리기, 어수선함, 시끄러움 관련 단어들 배워보겠는데요. 자, 우리말에 한자어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자어들을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런 단어들이 어수선함과 시끄러움과 관련되는 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장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난장판이라고, 판을 붙여서, 이 판은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을 붙여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근데 난장이라는 요 말, 이게 이제 한자어란 얘기입니다. 물론 어지러울 난자에 마당장,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지러운 마당이에요. 그러면 어지러운 마당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한 뜻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예전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볼 때 선비들이 질서 없이 뒤죽박죽이 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전에 과거 시험장이 다 질서 없이 뒤죽박죽 했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 그렇게 시끄럽게 된 어떤 그 상황, 그곳을 보통 난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혼란스러웠대요. 우리가 시험 보는, 지금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시험 보는 곳이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선 활용 보시면 현장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요. 여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장은 질서 없이 혼란한 과거 시험장에서 유래한 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현장이 때로는 질서 없이 매우 혼란스럽기도 했음. 이걸 알 수 있는 어떤 그래도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이 있어요. 예. 기록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여러 실학자가 있지만 박제가라는 아주 유명한 실학자가 있어요. 그 박제가라는 실학자가 쓴 북학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북학의라는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생 선비입니다. 이제 시험 보는 유생들. 유생의 힘센 무인, 싸움꾼들, 무인과 술 파는 장사꾼까지 뒤섞여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험장에서. 지금 같은 상상이 안 가지만 그런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그 좋은 자리를 먼저 맡기 위한 그런 쟁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어떤 알력을 통해서 뭔가 좋은 거를 서로 하려고 차지하려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어떤 쟁탈의 현장에서 어지러운 그런 현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하간 이렇게 난장이란 말이 과거 시험장에서 좀 아이러니하게, 조용해야 할 과거 시험장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이런 유래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예, 상식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 난장이라는 어떤 현장인데 거기에다가 순 우리말 판을 붙여서 난장판이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난장판. 그 난장판이라는 어떤 그 현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지만 그거를 한번 사진을 보면 이런 게 난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막 어지럽게. 이야말로 난장판이라는 그런 느낌이 오겠지만 약간 이런 난장판이라는 말도 우리가 또 이런 유래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또 시끄러운 현장, 어지러운 현장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내위라고 하면은 우리 좀 아주 생소해요. 그런데 신랑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죠? 우리 실랑이를 벌이다.
우리가 막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막 이렇게 다투고 막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막 싸울 때 우리 보통 실랑이를 벌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랑이라는 이 말의 유래가 신뢰위에서 나왔다는 것이요. 신뢰위. 신뢰위가 과연 뭔가 이제 또 궁금하실 거예요. 한자를 보세요. 새 신자에 올 내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새로 왔어요. 우리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학생을? 처음 들어왔다. 신입생 그러잖아요. 이 신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신입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이제 학교에 뭐 합격을 했건 뭐 입학을 했건 처음 들어오는 어떤 신입생을 예전에는 신뢰라고 해서 신뢰. 새로 왔다. 새로 온 학생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위자가 붙었어요. 이 위자가 붙은 건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요. 자, 의미를 보시면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남을 못 살게 굴거나 괴롭히는 일이 이제 신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활용을 한번 보시면 식당 주인과 손님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보통 실랑이를 버리다라는 요 관용적인 어구로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실랑이를 버리다. 실랑이를 버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라고만 하면요. 새로 왔다. 예, 신뢰. 조선 과거 시험에 급제 합격한 사람을 우리가 신뢰라고, 처음 합격한 사람. 신뢰라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신입생. 대학교 이제 입학해서 이제 신입생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합격증을 교부 받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 당시도 그런 게 있겠죠. 이제, 합격했으니까 이제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신입생들 모아놓고 이제 합격증을 나눠주는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했었을 거라는 얘기 분명히 그게 이제 교지 요즘 말하는 합격증이에요. 합격증을 나눠주는 관리가 신입생들을 부르는 구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흥미로운데요. 뭐라고 불렀냐면 신뢰위라고 불렀대요. 신뢰위하고 부르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받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신뢰위가 구령이야. 신뢰위라고 부르면은 학생들이 이제 와서 그 신뢰들이 이제 신입생이 그 급제자들이 이제 그 합격증 교지를 이렇게 받아가는 그런 그 어떤 장면이었었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신뢰위라는 구령을 듣고 나가면 이제 조용히 가서 받고 들어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 이때도 좀,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이제 뭐 선배들 중에서 되게 짓궂고 그런 막 이렇게 합격 축하한다고 좀 지나치게 축하해주는 그 선배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인데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 선배들이 보통 요즘도 뭐 이런 경우를 종종 보긴 하지만 막 옷을 찢거나 예전에도 이랬나 봐요.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막 그랬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신뢰들은 막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버티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친 거야, 장난. 이제 축하를 좀 과하게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멀리서 보면은 어떤 모습 같으냐면 서로 다투는 모습과 흡사했을 거란 얘기예요. 축하해주는 모습이 막 그 신뢰들은 막 도망가려고 하고 선배들은 쫓아가서 막 이렇게 옷 찢으려고 하고 하니까 멀리서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싸우는 어떤 서로 말 그대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처럼 보였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신뢰위라는 구령에서 신뢰위라는 요 말이 신랑이라는 말로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위라는 구령이 신랑이라는 말에 유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요즘 우리 서로 네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는 신랑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다음 볼까요? 우리 잡동사니 말만 들어도 서로 막 뭐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고 막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그런 게 잡동사니잖아요. 그죠? 근데 잡동사니가 잡동산이라는 말에서 왔다. 그럼 잡동사니가 뭐냐? 물론 한자만 봐도 섞일 잡자가 있고 흩어지다.
섞이다 이 말만 봐도 뭔가 섞여 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예, 이 한자 해석 안에만 봐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도 유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잡다한 것이 한도 뒤섞인 것 또는 그런 물건이라고 했는데 그런 잡동사니를 모아서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잡동사니를 막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이제 그런 심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까지 막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하죠. 자, 근데 여기에 또 재미있는 유래가 있는데요. 잡동사니는 조선 정조 때, 요 실학자가 또 나오네요. 안정복이라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잡동사니 책 이름이야. 그러니까 책 이름인데, 요게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경전작구에서, 경전작구는 뭐예요? 막 논어맹자 대화 뭐 그런 경전 있잖아요. 경전. 그런 아주 심오한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민간 이야기, 막 그런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막 그런 것까지 다 실은 거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근데 이 안정복이 그런 책을 편찬한 거야. 이제 막 수록을 해가지고, 잡다한 책을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을 이제 잡동사니라고 지었는데, 여기엔 재밌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게 이제 안정복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했냐면, 한 번은 안정복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하인들이 서로 막 주고받는 얘기가 들린 거야. 나도 듣고 싶지 않은데 들려,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귀를 잘 쫑긋 세워서 듣고 있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인들끼리 서로 막 농담 주고받고 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웃겨서 대청마루에 혼자서 이렇게 배꼽 잡고 웃었던 거예요, 안정복이. 그러니까 그때 딱 떠오른 거예요. 맨날 내가 짓는 게 뭐 철학이나 역사, 뭐 그런 경전, 그런 좀 어려운 책들만 내가 써왔는데, 저런 재미있는 얘기를 좀 책에다가 좀 이렇게 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책에다 한번 담아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록한, 편찬한 책이 바로 어떤 책? 잡동산이라는 책을 이제 편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잡동사니 안에는 조선시대에 지었던 책답지 않게 뭔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민간 설화, 민간 이야기까지도 막 수록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근데 뭐 좀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은 뭐랄까요? 약간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저런 책도 있었구나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잡동산이라는 이 책명에서 유래가 돼서 이게 그대로 연음화가 된 거. 연음시켜가지고 발음을 연음시켜서 잡동산이라는 말로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잡동산, 우리가 무심코 얘기하는 잡동산 이 말이 안정복이라는 이 실학자가 쓴 책 이름에서 유래됐다?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또 아주 소중한 또 상식거리가 되겠죠. 그 잡동산 이런 것들이 잡동산이를 막 이렇게 널어놓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그런 말로 우리가 잘 쓰는 잡동산이란 말도 이런 유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자, 생활 한자어로 어휘력 늘리기, 어수선함, 시끄러움 관련된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장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자, 난장인데 한자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없어요. 이거는 파는 순 우리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는 난장만인데, 이 난장은 어지러운 마당인데, 여기 또 되게 신기한 게 예전 과거 시험장에서 어수선한 아주 과거 시험장이 늘 조용하지만 않았어요. 뭐 서로 좋은 자리를 막 이렇게 쟁탈하려는 그런 이유에서였는지 아주 시끄러울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끄러운 어떤 과거 시험장을 상정을 해서 난장이라고 불러줬대요. 그래서 그런 시끄러운 현장을 난장이라고 불러주는 어떤 그 유래에서 판까지 붙여서 우리가 아주 어수선한 현장을 난장판이라고 부르는 유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 조선 과거 시험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식당 주인과 손님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실랑이 한자 보시면 실내, 새 신자에 올래자, 새로 들어왔다. 실내, 위인데요. 이것도 조선 과거 시험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건 과거 시험에서 급제한 사람들을 부르는 구호가 있었대요. 실내 위라고 불렀대. 그러면은 신입생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직군인 선배들이 막 장난을 친 거야. 막 서로 막 장난하면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실내위라는 구령에서 신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음가가 바뀌면서 아주 어수선한 현장, 그 현장,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다투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 합격증을 교부받는 그런 현장이 마치 신랑이를 버리는 모습 같았다. 그래서 실내위라는 요 한자어에서 신랑이로 의미가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과거 시험 현장에 대한 얘기였네요. 그다음 그런 잡동사니를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잡동산이라고 했는데요. 산이라고 했는데 이건 책 이름이에요. 실학자 안정복, 조선 실학자 안정복이 지은 책이 잡동산인데 예전 같으면 아주 그 유교 경전 같은 그런 고고한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민간 이야기 같은 아주 가벼운 이야기들도 여기에 넣었대요. 그래서 잡다한 것들을 넣었다는 이 책 이름에서 잡동산이라는 책 이름이 연음화돼서 잡동산이라고 불러주는 요 유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생활한자어로 어휘력 늘리기 어수선함, 시끄러움 관련 단어들을 공부해봤습니다. 자, 어수선함, 시끄러움 단어들, 이것도 이제 생활한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배웠던 공부이기 때문에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